Pas de sol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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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 de soleil. 편안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는 향수, 그러니까 노스텔지어를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면 왠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움을 가질 만한 아름다운 기억, 추억은요,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병이 아닌 약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움을 동력 삼아 오늘 힘들고 지친 나를 위로하는 법, 그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IQ라는 영화 아세요? 저보다 많이 젊으신 분들은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1996년 작품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미국 영화고요. 맥 라이언하고 팀 로빈스가 나왔습니다. 두 배우들도 이제 60대더라고요. 이 IQ라는 영화를 고등학생 때 처음 봤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맥 라이언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맥 라이언이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찾아봤고요. 보고 또 보고 막 그랬어요. 물론 그 중에 아주 많이 알려진 대표작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부간 메일,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남자가 사랑할 때, 이런 작품들은 사실 지금까지도 기분 내키면 종종 찾아서 즐겨보는 아주 좋아하는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억의 영화지만 추억의 영화만은 아닌 여전히 틈틈이 보니까 함께 사는 기분이 드는 그런 영화들이죠. 그런데 IQ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학창시절 그때 어렸을 때 분명히 굉장히 재밌게 보고 좋아했던 영화였는데 그 시절을 지나면서 어느새 잊어버린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우연히 이 영화가 올라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 추억의 영화네 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영화를 보는 동안 참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좀 그립기도 하면서 포근한 기분, 향수가 느껴지더라고요. 간단히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아주 지적이지만 조금은 자신감이 부족한 수학자 캐서린, 맥 라이언이죠. 그리고 자동차 정비공인 에드워드, 팀 로빈스가 반짝반짝 순수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화에서 이 캐서린이 우리가 아는 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조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캐서린과 에드워드를 엮어주려고 에드워드를 아마추어 물리학자로 꾸며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린 시절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제가 이 영화를 너무 낭만적이야 하면서 참 좋아했다는 거죠. 게다가요, 영화 내내 나오는 배경음악이 우리 모두가 아이 때 불렀을 다 아는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 작은 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작은 별은 원래 모차르트 피아노 곡입니다. 프랑스 민요 중에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모차르트가 그 멜로디를 듣고 피아노 변주곡으로 만들었고요. 제인 테일러라는 영국 시인이 이 곡에 시를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작은 별 노래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음악도 항상 우리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옛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어렸던 나를 소환해보는 추억에 잠시 젖어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옛날을 떠올려보는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IQ 영화는 제가 우연히 다시 보게 된 거지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보거나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음악을 듣거나 과거에 즐겨 뿌렸던 향수를 다시 사용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지난 일에 연연한다거나 과거 속에 사는 걸 좋아하는 그런 태도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잠시라도 좋았던 추억을 이용해서 힘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힐 레티라는 독일 언론인 출신이 쓴 책인데 추억에 관한 모든 것. 부제가 향수의 심리적 효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서 향수는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노스테지어를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향수가 궁극적으로는 병이 아닌 약이 되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부르고 절망보다는 위로를 준다는 결론을 말하면서 역사, 과학, 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놓은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보다 깊고 흥미롭게 고찰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먼저 향수를 뜻하는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귀환이라는 의미의 노스토스와 고통이라는 뜻의 알고스가 합쳐진 말이래요. 전체적으로 귀향의 고통쯤 되는 말인데 지금은 과거에 대한 동경쯤으로 해석되죠. 1688년에 오스트리아 의학도였던 요하네스 호퍼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스위스 용병들을 묘사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합니다. 산악국가인 스위스가 당시에는 젊은이들을 주요 전쟁에 내보내는 걸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전쟁에 참전한 스위스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기서 이른바 향수병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이 노스텔지어라는 용어에서 질병이라는 의미가 빠지고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그 뜻이 확장된 겁니다. 결국 이 책에서 짚고 있는 포인트는 향수라는 게 애당초 과거에는 고향,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됐지만 지금은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동경이라는 겁니다.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 오늘날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장소는 흔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어때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일회성, 덧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시 오지 않는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갖고 산다는 거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향수는 과거에 매달리는 병리학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과거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느끼는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특히 이런 노스텔지어가 방향을 상실하거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경험을 상기시킴으로써 지금의 부정적인 감정을 쫓아낼 수 있는 정신적인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웬만하면 다 아름답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지난 경험을 미화합니다. 이 책에서 뇌는 좋은 경험을 선호한다 라는 챕터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경험은 더 빨리 잊게 하고 긍정적인 경험은 더 오래 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심리적 면역계에서 우리의 정신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 이렇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 좋은 기억은 퇴색하는 반면에 좋은 기억은 남아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뇌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특히 어린 시절 기억이 미화되는 것은 더욱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과거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트라우마의 고통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그런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향수, 그러니까 추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향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을 읽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지금 이 시절에 흠뻑 좋아하는 걸 많이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루틴부터 지금 좋아하는 책, 영화, 음악, 그림 등등 시간이 훌쩍 흐르고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히 나의 옛날을 추억하게 하는 귀한 소품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씩은 미래 시점으로 가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지금 30대라면 40대의 나로 앞서가서, 지금 40대라면 50대의 나로 앞서가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거죠. 10년 후의 나라면 10년 전의 나를 그리워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시절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잘 살아야겠다. 어차피 지나가면 그리워질 테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게 있다면 그건 늘 지금 내게 없는 거죠. 동시에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절 또한 미래의 나에겐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 될 거라는 겁니다. 20세기 문학의 시작이라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집에 전권인 10권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정독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 늘 시간이 없는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방대한 책들이 집에 좀 있는데 10년 후쯤이면 다 읽을라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인 마들렌 부분은 일단 읽었습니다. 1권 1부 1장 거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초반에 나오죠. 이 자전적 소설이잖아요. 프루스트가 어머니가 주신 마들렌 한 조각을 차에 담궈서 한 입 먹었는데 그 순간 어린 시절 추억이 마구 떠오르면서 갑자기 감미로운 쾌감과 기쁨이 찾아왔고 덕분에 삶이 더 이상 무상하지 않게 느껴졌다. 뭐 그런 대목입니다.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게 바로 소설의 이 대목에서 유래됐죠. 특정한 향기나 냄새로 인해서 과거의 기억, 추억이 되살아나는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프루스트에게 마들렌이 추억과 향수로서 삶의 기쁨을 불러일으켰듯이 우리도 먼 훗날 오늘을 추억할 수 있는 나만의 마들렌을 많이 만들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들렌 가지고 왔습니다. 짜란. 마들렌은 이렇게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된 작고 통통한 카스텔라고요. 저는 프루스트 소설 대목 때문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함께하는 마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뵐게요.